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휴일에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펼쳤습니다. 향후 수사 전망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를 일단 했다는 거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한번 찬찬히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청구했다가 기각이 될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이거 별거 없는 거 아니냐. 실제로 알고 보니까 뭐 별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뿐만 아니라 예.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계속 영장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애초에 검찰이 이 사건에 손대기 싫어서 이거 특검을 감안하고 이거 의도적으로 특검이 도입되도록 계속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한 특검이 도입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검찰이 자체적인 수사 성과를 내야 되는 거는 조직의 어떤 운명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과도한 음모론적인 시각은 경계해야 됩니다만 어찌됐든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실패한다면 예.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발부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다는 판단 하에 청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영장 청구 네.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빠진 인물이 있어요. 정영학 회계사인데요. 정영학 회계사는 이제 많은 보도를 통해서도 함께 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정 회계사는 빠졌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구속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가 일단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있고요. 이거는 네.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거죠. 네. 그리고 기소되기 전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소가 됐습니다만 또 나머지 피의자들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만약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가정한다면 이것이 수사를 위한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이번 건에 크게 볼 때 공범인 것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했고요. 예. 특히 그 중에는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예. 네. 이걸 통해서 검찰이 상당한 수사에 동력을 얻었고 예.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예. 또한 다른 피의자들이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성과가 있었거든요. 예. 네. 즉 이렇게 수사에 그동안 협조를 넘어서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는 예. 제외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하지만 검찰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이 정영학 회계사 역시 전체적으로 공범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서 이거를 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예.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 그리고 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소할 때는 또 정영학 회계사 역시 기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살짝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것이 검찰 수사와 조사의 협조적인 인물로 따진다면 물론 정 회계사도 있습니다만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재발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랑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버티려고 했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 해외에 머물 수 있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자발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수사에 협조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정영학 회계사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재 검찰이 공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구체적인 협조를 했거든요. 예. 네. 하지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체포됐다가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검찰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또한 이 진상은 이렇습니다. 예. 이 건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싶지만 예, 예. 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한꺼번에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수사 동력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예. 네, 애초에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다 공범입니다. 다 공범이고요. 따라서 공범에 대해서 누군가의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시차를 두고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거든요. 예. 그리고 소환 조사 등에도 다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들 공범에 대해서 굳이 이제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현재 네. 상황에서는 예. 이렇게 봤을 것이고요. 또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제 그 배임 예, 예.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예. 특히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배임 혐의가 있었는데 예. 기소할 때는 일단 제외됐기 때문에 이 부분 네.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됐고 예. 하지만 배임죄의 특성 그리고 배임의 규모 예. 더군다나 이 배임 혐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 등을 볼 때 이거는 한 명 먼저 기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네. 오히려 한 명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것들이 다른 공범 혐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예. 또한 여러 가지 수사상의 불이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다져서 배임 부분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그러한 예측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이번에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또 범죄 사실의 소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할 만큼 했다라는 표현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검찰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서 예. 법원 역시 그렇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지난번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설익은 영장 청구라는 평가를 사후적으로는 받았지만 예. 영장을 청구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기각을 바라고 청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각됐거든요. 즉 이번에도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이 되고 문제사실 소명이 되고 구속 필요성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청구를 한 것이지만 예. 이틀 후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사실 뭐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법원 판단이 참 주목이 되는데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또 기각이 되면 검찰로서는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의 신병 확보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살인, 뭐 강도, 강간 같은 굉장히 중한 범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큰 해악을 미치는 범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범죄만 우리 법이 중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경제 범죄도 이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한 범죄로 취급을 하고 예. 법정형의 수준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거 뭐 몇백억 이야기가 뭐 계속 나와요. 예. 게다가 최초에는 뭐 1,000억대까지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뭐 배임도 그렇고 또 뇌물 약속도 그렇고 또 실제로 제공된 것으로 보는 뇌물도 뭐 억 단위이고 예. 예. 이런 걸 볼 때 주간 범죄입니다. 물론 현재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검찰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예요. 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김만배 씨가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범 중에 한 명이지만 모든 사람과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뭐 수면 아래에 있는 인물들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예. 뭐 과거 직업이라든지 관계, 영향 등을 볼 때 따라서 김만배 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고 예. 네. 그리고 향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 이 배임과 뇌물 관련 범죄 등에 있어서 볼 때 예. 공범들이 많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만배 씨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줄 핵심 인물 중에서 누군가 구속되고 누군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사실 뭐 서로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증거를 또 은닉하거나 예. 인멸하거나 예.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병 확보를 원할 것이고 또 네. 원하고 있고 네. 또 그 외의 인물들의 경우에도 정영학 회계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이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그러니까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돌리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내일 손준성 검사 조사할 예정인데 시간이 지금 한 2달 정도 걸렸고요. 근데 영장 청구 통보 시점 가지고 또그 공수처와 손준성 검사 측이 갈등을 빚기도 했기 때문에 뭐 네. 조사 과정도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동안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게 사실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자는 협업 관계는 아니에요. 네.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모든 걸 자백하지 않는 한 오히려 이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네. 특히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한 갈등도 뭐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고 또 그 후에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또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범하였느냐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느냐 등 또는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어떤 그 연결점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 조사받으러 와라. 조사 진행하겠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다 밟아라. 예. 모든 것을 문제없이 해라라는 반박이 있었던 거고 네.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왜 협조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여기에 절차 관련해 가지고 갈등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 절차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을 겪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수사가 이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불러서 공수처가 이 손준성 검사를 불러서 해명만 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예. 반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복잡한 갈등을 겪은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수사 그리고 조사 등을 통해서 또한 그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모아놓은 증거들을 토대로 손준성 검사를 압박하고 또 손준성 검사의 입을 열도록 하는 게 공수처의 이제 목적일 테고요. 예. 예. 네. 반면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외부인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따라서 과연 공수처가 어느 정도로 손준성 검사를 압박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서 내일 손준성 검사에게 신문을 할 수 있겠느냐, 예. 이 부분이 관건인데 사실 외부에서는 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뭐 예전 같은 경우 예전에는 검찰이 뭔가 좀 활용할 만한 부분들이 생기면 언론에 흘리면서 또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다시 한번 여론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검찰의 그러한 구태를 따라할 수 없는 게 또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예, 또 따라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 과연 공수처가 어떤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는 사실 외부에서는 알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발 사주 의혹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